엄마, 집 팔아서 수술비 내세요. 암 사기 판정을 받은 70살 어머니. 수술비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아들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내라는 것. 엄마가 살 곳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달랐습니다. 800만 원짜리 적금을 깨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재개발 보상금 5억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진짜 마음을 보는. 과연 아들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억을 알게 된 후 그들의 선택은? 이번 영상에서는 암사기 엄마를 외면한 자식들이 5억 보상금 앞에서 보인 추악한 본성과 통쾌한 응징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인천 재래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는 늘 그랬듯 두꺼운 패딩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70살. 평생을 이 자리에서 김밥을 말아온 손은 굵고 단단했습니다. 단무지를 썰던 손목이 순간 멈췄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져나왔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영자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였지만 습관처럼 약한 모습을 감췄습니다. 끓는 물 김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철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코를 찡그리며 환기구를 열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최고라고 삐뚤빼뚤 쓰인 글씨. 수진의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그림을 보며 잠시 웃었지만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산대 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큰아들 김준호라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이틀 전에 온 전화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용건 없으면 안 거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야, 김 사장.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성성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광만수? 옆가게 이발소를 30년째 운영하는 66의 친구였습니다. 또 김밥만 말고 사람도 좀 말아줘요. 얼굴이 반쪽이야. 만수는 늘 하던 농담을 던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야, 김 사장. 안색이 왜 그래?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안 잔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나 너 30년 봤어. 지금 아픈 거 맞지? 만수가 다가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마 위에 김을 펼쳤습니다. 신경 꺼. 장사나 해. 야, 김영자. 너 병원 한번 가봐. 진짜로. 만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김 위에 밥을 얹으면서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오가는 아침 풍경.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기검진 한 번만 가. 사람은 안 보이게 망가져. 만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장난기가 전혀 없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는 김을 마는 손을 잠시 멈추고 옆구리를 슬쩍 만져봤습니다.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깊게. 애들한테는 말했어?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픈 것도 아닌데. 김 사장,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나 다 알아.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만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 영자는 김밥을 다 말고 나서 손을 씻으러 뒤편 개수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는데 손목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주름 사이로 보이는 피로. 나 정말 아픈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옆구리 통증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영자는 개수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비명은 삼켰습니다. 가게 문 밖 누군가 들을까봐,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쓰러지기 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느라 바쁘다고 했지. 병원비 얘기하면 또 부담 줄 텐데. 영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하나 더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만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 2줄과 따뜻한 어묵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어. 너 아침도 안 먹었잖아.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만수가 더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고맙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시장 골목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외침, 손님들의 흥정 소리, 오토바이 엔진 소리.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 사장. 너 애들한테는 정말 안 말할 거야?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해서 뭐해? 바쁜 애들 괜히 걱정시키기만 할 텐데.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슬프게 들렸습니다. 만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쁘면 뭐 어때? 엄마가 아픈데. 그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네 없으니까 몰라. 애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준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민석이는 애들 학원비에 전세금에 허덕이고. 말하면서도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파 죽게 생겼는데도 참고 살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잠깐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손으로 제지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죽진 않아. 그냥 좀 아픈 것뿐이야. 좀 아픈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만수가 영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어쩌겠어. 병원 가면 돈 들고 입원하면 또 돈 들고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만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려다가 가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야, 김영자. 너 진짜 답답하다. 만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돈 있을 때보다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진짜 값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 돈 많을 땐 누구나 잘해.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런 건 쉬워.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돈 없을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람의 값이라고.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애들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해줬잖아. 돈도 대주고 밥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너한테 뭘 해줄 차례야. 그게 맞는 거야.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부담 주기 싫어. 부담? 부모가 아픈데 그게 무슨 부담이야? 만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어묵국이 출렁였습니다. 야, 광만수. 너 왜 화내? 영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나서 그래. 너 때문에. 그의 눈빛이 붉어졌습니다. 영자도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친구. 서로의 인생을 다 아는 사이. 만수야. 영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왜? 만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대답 대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자도 김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참 뒤 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 김 사장. 진짜 병원 가. 제발. 이번엔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가볼게. 진짜? 만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약속할게. 영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피식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야, 우리 초딩이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만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야, 그리고 말이야. 애들한테 기대하는 거 나쁜 게 아니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 애들도 그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가게를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원 안 가면 내가 끌고 간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영자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가게. 영자는 빈 그릇을 치우며 만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진짜 값이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문득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민석, 수진. 애들은 어떨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영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바쁜데. 영자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래.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28초.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옆구리를 누르면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의 성화에 못 이겨 영자는 결국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실을 오가는 동안 오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복도 긴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주변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링거를 맞으며 걷는 젊은 여자,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다가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의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는 커튼을 치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간단한 염증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요? 조직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조직검사 예약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암이면 얼마나 들어요? 치료비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김밥을 몇 줄 팔아야 그 돈이 나올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에 3,000원. 하루에 100줄을 팔아도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머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복도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계단을 내려가는데 평소보다 2배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큰아들 김준호, 둘째 아들 민서, 막내딸 수진.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할까? 아니, 전화를 해야 하는 걸까? 준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 민석이는 애들 학원비에 전세금에 허덕인다고 했고, 수진이는 그래도 수진이는 얘기 들어줄까? 하지만 전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자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앞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면을 시켰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몇 숟갈 떠먹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만수가 이발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마자 담배를 버리고 달려왔습니다. 야, 김 사장. 병원 갔다 왔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뭐래? 만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으래. 그래서 뭐가 문제래? 만수가 다그쳤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검사 더 해봐야 한대. 만수는 영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김영자.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영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 아직 결과 안 나왔어.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애들한테 얘기해. 아직은 아니야. 확실히 나오면 그때 말할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힘내. 알았지? 영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숫자도 따라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내일도 김밥을 말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울어도 되겠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에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 영자는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312번. 앞에는 아직 20명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312번 김영자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이미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의사는 커튼을 쳤습니다. 의자를 영자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 올 때의 동작. 어머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영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완치는. 영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을 줄이고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영자도 알았습니다. 죽음을 조금 늦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1년에서 2년. 운이 좋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숫자가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1차까지 해서 그가 숫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대략 1,5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1,500만 원. 영자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복도 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500만 원. 그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하루에 100줄 팔아도 한 달에 900만 원. 2년은 걸려. 근데 나한테 2년이 남았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으기도 전에 죽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켰습니다. 큰아들 준호. 손가락이 이름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바쁜데. 28초 만에 끊어진 전화.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 엄마 암삭이래. 돈 1,500만 원 필요해. 그렇게 말해? 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만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병원 앞 분식집, 지난번에 왔던 그 집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떠서 입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안 드세요?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영자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라면값을 내고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수가 이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야, 김 사장. 오늘 결과 나왔어? 만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기래.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암이래. 사기.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말했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해? 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말해서 뭐해? 돈도 없는데.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돈이 문제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만수가 영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영자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죽지 않아. 1년에서 2년은 산대. 그게 무슨 소리야?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수야, 진정해.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만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만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야, 김영자, 지금 도망가지 마. 영자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자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가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았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김을 펼쳤습니다. 밥을 얹었습니다. 단무지를 올렸습니다. 김밥을 말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김 위로, 밥알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말고 또 말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내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장이 문을 닫고 난 뒤에도 영자는 가게에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몇 건이 굴러나왔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3만 원. 두 번째 통장, 잔액 57만 원. 세 번째 통장, 잔액 89만 원.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5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자는 통장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도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도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나무 재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애들한테 말하면 도와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45, 회사에서 팀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투덜댔습니다. 민석이는 43,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학원비가 매달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한숨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39, 남편과 함께 빚 갚는다고 적금을 깼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돈 달라고 하면 애들은 어떻게 나올까?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준호는 한숨 쉬며 말할 겁니다. 엄마, 나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 민석이는 아내 눈치를 보며 말할 겁니다. 형이랑 상의해보고.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엄마 집 팔면 되잖아요.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운영한 이 자리. 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계산대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겠지.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수였습니다. 야, 김 사장. 아직도 여기 있어? 만수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재빨리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만수가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서랍을 쳐다봤습니다. 통장 봤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0만 원 좀 안 돼.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5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밖에 없으면 애들한테 얘기해야지.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또 안 해?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해봤자 뻔해. 집 팔라고 할 거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팔면 되잖아. 만수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집 팔면 난 어디가? 영자가 반문했습니다.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 팔아서 수술하고 나면 내가 사는 1년인지 2년 동안 애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김영자. 그게 무슨 소리야? 만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손을 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만수야. 영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너 낮에 한 말 기억해? 영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진짜 값이라고. 영자가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뭘 시험해? 만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애들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돈 있다고 말 안 할 거야. 정말 없다고 할 거야. 영자가 만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쳤어?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게.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안 죽어. 1년에서 2년은 산다고 했잖아. 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만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영자는 만수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만수야. 나 평생 애들 위해서만 살았어.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30년을 김밥만 말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한테 정말 마음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정말 힘들 때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야, 김 사장. 그래도.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영자가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한 달. 한 달만 기다려봐. 그때까지 애들이 아무 반응 없으면 그때 내가 나서서라도 수술시킬 거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정말 힘들 때 너희는 어떻게 나올 거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영자는 오랫동안 눌러보지 않던 큰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왜?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한참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좀 아파서 말이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디 아파? 병원 갔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응, 갔어. 검사 결과 나왔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대. 키보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술? 무슨 수술? 암이래. 지금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영자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 그게 먼저 나오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냥 아픈 줄만 알았는데.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다는데? 준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의사가 적어준 숫자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1,500 정도는 필요하대. 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영자가 불렀습니다. 엄마.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지금 회사에서 대출 끼고 있는 게 많아서.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수술비도 못 대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준호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카드값만 200이 넘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단 집부터 좀 정리하는 게 어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역시. 영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을? 영자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팔면 병원비야 금방 나오죠.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그건.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죠.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죠.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손주들한테 방 빼앗기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생각 좀 해볼게. 영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병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영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하는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알았어. 형제들하고 얘기해 볼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 민석이랑 수진이요? 그래요. 같이 상의하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끊을게. 영자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시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집 팔면 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둘째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5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석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대. 영자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내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민석이 전화를 가렸습니다. 엄마야. 잠깐만. 영자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눈치 보는 아들. 엄마, 무슨 수술?
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암이래. 병원비가 1,500 정도 든대. 영자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아내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형이랑 상의해보고.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한테 얘기했어. 집 팔라고 하더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긴 한데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이 똑같았습니다. 요즘은 국가 지원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먼저 알아보면 안 될까요?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국가 지원.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아볼게. 영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여유가 있으면 바로 드릴 텐데.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전세 자금에 진짜 빠듯해요. 알아. 괜찮아. 영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돈 얘기만 나오면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내겠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팔아라, 국가 지원 알아봐라만 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진짜 값이야. 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들의 진짜 값을.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막내딸 수진. 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뒤 수진이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빠들과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영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이상해. 수진이 바로 알아챘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 갔다 왔어. 어디 아파?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영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응, 사기래.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영자가 달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기가 괜찮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딸의 그 반응이 고마웠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엄마 걱정이 먼저 나오는 딸. 엄마, 병원에 같이 가줄게. 언제 가?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날짜 안 잡았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있는 대로 모아볼게. 영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있는 대로 모아볼게. 그 한마디가 두 아들의 모든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오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영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들? 오빠들한테 얘기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아까 전화했어. 그래서 뭐래?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 팔라고 하더라. 뭐?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집을 팔라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영자는 딸의 분노가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정하면 돼.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바로 갈게. 오빠들이랑 직접 얘기할 거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자는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녀, 세 가지 반응. 준호는 집 팔라고 했습니다. 민석이는 국가 지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있는 대로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마음이 있는지. 다음 날 수진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계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적금 깼어. 수진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받아봤습니다. 800만 원. 이거 너희 노후 자금 아니었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늙어서 쓸 돈이에요. 지금 엄마 수술비로 쓰면 되죠. 수진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수술 잘하고 나와야 돼.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만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거. 만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200만 원. 이게 뭐야? 영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은 거야. 다들 김 사장 걱정해. 만수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김 사장. 너 없으면 우리 시장 누가 지켜. 어서 수술하고 나와서 또 김밥 팔아야지. 만수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새벽부터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점심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술 들어갔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3시간 전에.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민석이가 변명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어떻게 됐어? 준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800, 시장 상인들이 200, 1000만 원 모았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신대.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기라서.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에서 2년.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조금 더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자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아직 할 일 많아. 준호와 민석이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수진과 남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복도 한쪽에 앉아 담배를 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 참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수진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 엄마 친구야. 당연한 거지. 만수가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깨셨어?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항암만 하면 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민서가. 너희는 정말 그게 전부였구나.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병원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들른다고 했습니다. 엄마, 좀 어때? 준호가 병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엄마, 그게 수술비 말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영자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800, 시장에서 200. 그래서 1000만 원이잖아.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나머지 500은 어떻게 했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또 빚진 거 아니지? 준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줬어. 영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누가?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 영자가 만수의 이름을 댔습니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발소 하는 사람이 500만 원이나 빌려줘? 말이 돼?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 믿으면 말고.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어디서 돈 구했어? 왜 자꾸 물어?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 혹시 이상한 데 걸린 거 아니야? 준호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걱정이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걱정 마. 나 정신 말짱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민석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100만 원. 이게 뭐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용돈. 민석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 돌려줬습니다. 괜찮아. 가져가. 엄마, 그래도.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너희 집에 써. 애들 학원비 내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봉투를 다시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엄마, 그나저나 수술비는 정말 친구가 빌려준 거야? 민석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역시. 영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물어보러 온 거였습니다. 응, 그래.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민석이가 형의 말을 빌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영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500만 원이나 빌려주는 게 좀 그렇잖아.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친구는 500만 원 빌려주는데 아들은 100만 원도 안 내더라. 민석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줄래? 피곤해.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는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민석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 엄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투자 같은 거 한 거 아닐까?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투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개발 얘기 들었어? 엄마 가게 있는 동네 말이야. 민석이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저 골목 다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들어온대.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대? 몇 억은 나올 거래.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엄마가 이미 보상금 받은 거 아닐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받았으면 우리한테 말했겠지.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아봐야겠어. 구청 가서.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저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문의 좀 하려고요. 준호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엄마 가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작년에 통지 나갔네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왔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본인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엄마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 준호는 곧바로 민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 작년에 보상금 받았대.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민석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확인해줬어. 금액은 안 알려주더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네. 민석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받았죠?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민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받았어. 준호와 민석이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걱정하게 만들고 수진이한테 적금까지 깨게 만들고. 민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준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 그 단어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병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시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을 걱정하는지.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보상금 얼마 받았는지 궁금하지? 영자가 먼저 꺼냈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억.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억? 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응. 재개발 보상금으로 5억 2천 받았어.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돈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수술비 달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달라고 한 적 없어. 아프다고만 했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 아프다는 말 듣고 달려와 주길 바랐어.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돈 얘기하기 전에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침묵. 집 팔아라. 국가 지원 알아봐라. 그게 전부였어. 영자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달랐어.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적금 깨서 가져왔어. 자기 노후 자금인데도. 민석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누가 진짜 마음이 있는지. 영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가섰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만 있었으면. 여유 문제가 아니야. 영자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100만 원이라도 보태려고 했겠지. 근데 너희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계산기부터 두드렸잖아. 영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두 오빠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오빠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딸을 불렀습니다. 왜 엄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오빠들한테 다 말했어. 보상금 받은 거.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왜?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오빠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은 뭐라고 했는데? 준호와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빠들이. 민석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닥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암삭이라고 했을 때 오빠들 뭐 했어?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 팔라고 했잖아. 엄마 살 곳은 생각도 안 하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적금 깼어. 800만 원.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근데 엄마 수술비가 더 중요했어. 민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100만 원도 안 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사정이.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엄마 죽어가는데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들 내보내요. 수진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말해야지. 그리고 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보상금 받은 줄 알고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했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어. 자녀분들이 문의했다고.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재산 지키겠다고? 아니면 너희가 쓰려고?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걱정돼서.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영자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잖아.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영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받아 펼쳤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준호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이한테 절반, 나머지는 시장 상인들 장학금. 영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영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받은 거로 충분하잖아. 준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준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영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희 나가줄래? 영자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두 아들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준호와 민석이, 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 우리 어떻게?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수진이 엄마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뭘 알았는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값.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5억 받았대.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진짜? 응. 재개발 보상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도. 아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절반 주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쓴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우린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뭘 충분히 받았어?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엄마 돈인데 왜 수진이한테만 줘?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따졌습니다. 그게.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바빠서 못 찾아간 것뿐이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5억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친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긴 해. 민석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잘못? 뭘 잘못했는데? 당신도 돈 없어서 못 도와준 거잖아.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병실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왜? 영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왜 네가 보호해? 영자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사기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판단력? 영자가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내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준호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가지겠다는 거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들어봐요. 준호가 다가섰습니다. 나가라고.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며칠 뒤 민석이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온 거 알고 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그 서류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형제끼리 짰구나.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5억이면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민석이가 변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걱정은 왜 해? 내 돈인데. 영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민석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너도 나가.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불렀습니다. 나가. 영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석이도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냥 포기하자. 엄마 뜻대로 하시게.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포기? 5억을 그냥 포기해? 준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민석이는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잖아. 친자식인데. 준호가 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뭘 잘못했는데?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민석이는 대답 대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서,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거구나. 영자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애들 위해서만 살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밤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또 왔다 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 했어?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그냥 얘기하다 갔어. 영자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오빠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수진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자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엄마?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영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오빠들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자가 말렸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 영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해졌고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이제 얼굴도 잘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김 사장. 얼굴이 왜 이래? 만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늙어서 그래. 늙긴. 항암 때문이지. 만수가 꽃다발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야. 영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걸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애들 시험한 거 말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김 사장.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들이 잘못한 거야.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해. 부모 마음도 몰라주는데.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민석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좀 어때? 준호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오셨네요. 민석이가 만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만수 아저씨 있는데. 민석이가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만수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성년후견인 거는 포기할게요. 영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 영자가 되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절반은 너무 많잖아요. 똑같이 3등분 하는 게 맞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만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민석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집안일? 내 엄마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나 하는 게 집안일이야?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말 조심하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심은 무슨, 니들이 뭘 했는데? 만수가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영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그만해. 안 그만해. 이 자식들이 뭘 했는지 다 말해줄까? 만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니들은 뭐라고 했어? 만수가 따졌습니다. 그건.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 팔라고 했지. 엄마 살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비는? 한 푼이라도 냈어? 100만 원도 안 냈잖아.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민석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 커피값으로 100만 원은 쓰면서 무슨 사정이야.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받은 거 알고 나서는
성년후견인 신청했지. 만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건 엄마 보호하려고.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호? 엄마 돈 지키려고 한 거지. 니들이 쓰려고. 만수가 손가락으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밖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니들이 가족이야?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수진이 하나뿐이야.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가 30년 동안 김밥 팔면서 뭐 했는지 알아? 만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니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용돈 주고 그게 다 김밥 팔아서 한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니들은? 엄마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침묵. 수술실 앞에서 누가 밤새 기다렸어? 수진이지.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니들은? 점심때 오더니 회사 간다고 도망갔잖아.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만수가 영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수진이한테 절반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니들은 자격도 없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수야, 이제 그만해. 김 사장. 만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영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나가줄래?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두 아들은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자는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만수야. 고맙긴. 당연한 소리 했을 뿐이야. 만수가 투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김 사장. 울지 마. 만수가 당황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죽으면. 영자가 말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죽어. 만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자는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좀 쉴게. 만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 선 준호와 민석이 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지?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엄마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중학교 졸업식. 엄마가 교복 입은 준호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대학 합격 발표 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민석이도 비슷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써준 편지가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편지였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건강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편지를 읽던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형? 민석이가 먼저 불렀습니다. 준호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어젯밤 못 잤어?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사진첩 보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수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왜? 영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집 팔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술비도 안 낸 주제에 보상금 얘기만 한 거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한 것도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석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엄마, 우리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왜 잘못했는지 알아?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어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우리 형편만 생각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민석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영자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가와. 영자가 손짓했습니다. 준호와 민석이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시험한 거 화났지? 아니요. 당연한 거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너희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 오길 바랐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세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다시 생각해 볼게. 엄마, 그건 됐어요. 준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주세요.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자격은 무슨, 너희도 내 자식인데.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다만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그게 조건이야. 네, 평생 잘할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새 자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느냐가 진짜 값이야. 새 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어. 영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준호가 보온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전복은 어디서 났어? 비싼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드시려고 샀죠? 비싸도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 발 마사지해 드릴게요. 민석이가 영자의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안 해도 돼. 피곤할 텐데. 영자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석이가 정성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세 남매가 돌아가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남매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할 게 있어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새 자식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상의했는데요.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뭐? 영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죠. 한 달씩?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바쁜데 무슨. 엄마, 우리 진심이에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아플 때 바로 말씀하세요. 혼자 참지 말고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믿어주세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새 자식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럼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대로. 영자가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해요.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요. 수진이는 적금까지 깼잖아요. 민석이가 동의했습니다. 오빠들.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신 우리도 조금은 받을게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학금도 좋지만 손주들 교육비로도 써야 하니까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수진이 5억, 우리는 각자 1,000만 원씩?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적잖아. 수진이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우리한테는 많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욕심내면 안 되지. 민석이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수진이 4억, 너희 각자 1억씩.
엄마, 준호와 민석이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야. 똑같이 나눠야지.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제일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영자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은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한테 줄 거야.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아저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에요. 만수 아저씨는. 민석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야, 또 가족회의야?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아저씨. 세 남매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앉으세요. 수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 얼굴이 좀 나아졌네? 응. 애들이 잘해줘서.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만수가 세 남매를 번갈아 봤습니다. 만수야. 영자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왜? 고마워. 평생. 영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수는 쑥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래도 고마워.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 남매도 만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신 엄마 지켜주셔서. 민석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수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김 사장. 이 녀석들 눈물 좀 그만 흘리게 해. 만수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세 자식과 만수, 네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게 가족이구나. 준호가 엄마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민석이가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달 뒤, 영자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세 남매가 모여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준호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첫 딸은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민석이의 아내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의 아내가 밝게 불렀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들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왜 왔어? 영자가 짧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신다고 해서요. 민석이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따리는 뭐야?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요? 죽이랑 반찬이요. 준호의 아내가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하시라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민석이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전에는 집 팔라고 하더니 이제는 죽 끓여와?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준호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준호의 아내가 남편을 말리며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준호의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이의 아내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두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생각 안 하고요. 준호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 아빠한테 5억 받으라고 부추긴 것도 저예요. 민석이의 아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어머님, 준호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요즘 보니까 남편들한테 잘하라고 하더라고. 영자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형수님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병문안 와서 챙겨주세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두 며느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너희 진심이야?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두 며느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준호의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는 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민석이의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두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믿어볼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대신 영자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긴장했습니다. 앞으로 남편들한테 잘해. 엄마한테 자주 오라고 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두 며느리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와.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준호의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죽이나 먹어볼까? 영자가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서둘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전복죽, 나물, 잡채, 생선구이. 어머님 드세요. 준호의 아내가 숟가락을 들였습니다. 영자는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맛있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뭐야? 잔치라도 해? 만수가 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세 남매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같이 드세요. 수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 드디어 퇴원이네? 만수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나가.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는 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고마웠어. 정말.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만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김 사장. 그만 울어. 화장 다 번지겠어. 만수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세 자식, 두 며느리, 그리고 만수. 모두가 영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사람들을 알게 됐어.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준호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자주 갈게요, 어머님. 두 며느리가 약속했습니다. 나도 놀러 갈게, 김 사장.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모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자주 와.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영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 봄이 왔구나. 가족들이 영자를 둘러싸고 걸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햇살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 영자의 김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5인분이요. 단골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영자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준호가 서툴게 김밥을 말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터져. 이렇게 해. 영자가 준호의 손을 잡고 알려줬습니다. 어렵네, 진짜.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지? 영자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배달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이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엄마, 배달 다녀왔어요.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물 좀 마셔. 영자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수진도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역시 이 집 김밥이 최고예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만수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김 사장. 요즘 장사 잘 되네? 만수가 물었습니다. 응. 애들이 도와줘서 그래. 영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넌 참 운이 좋아. 만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영자가 되물었습니다. 죽다 살아나서 애들까지 다시 얻었잖아. 만수가 영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운이 좋아. 영자가 가게 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자식이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수야. 영자가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그 소리야? 몇 번째야? 만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짜야. 고마워. 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영자에게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언제 왔어? 영자가 아이들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왔어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손에는 떡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인절미 해왔어요. 준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과일도 깎아왔어요. 민석이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고맙네. 들어와서 좀 쉬어. 영자가 며느리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 자식, 두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만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자는 모두를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민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 얼굴을 다시 본다. 준호와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앞으로 평생 잘할게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돈 때문에 엄마 속 안 썩일게요. 민석이가 다짐했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믿어.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자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영자는 손주들을 모두 안으며 웃었습니다. 만수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야, 김 사장. 만수가 불렀습니다. 왜?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지금 엄청 행복해. 영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보다 소중한 게 바로 이거였어. 준호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시장 골목의 오후, 김밥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암사기 진단을 받은 엄마. 차가웠던 두 아들. 헌신적이었던 딸. 돈 앞에서 드러난 민낯. 시험을 통해 확인한 진심. 결국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묵묵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영자의 시험은 잔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진짜 사람 값을 깨닫길 바라는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들은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힘드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돈 계산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달려가시나요? 가족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가족은 마음입니다. 영자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 한마디 물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